자, 오늘 11호 한번 해보자. 11호 4페이지 한번 볼게요. 4페이지. 달랑 한번 나눠볼게. 달랑. 1달락, 2달락, 3달락, 4달락, 5달락으로 나눠지네. 5달락으로 나눠지고 특이한 점은 그 안에 그림이 있네. 그림이 있는 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좀 복잡하니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읽을 때 잘 이용하셔야 합니다. 5달락이고 기역, 니은이니까 문제로 독립되어 있네. 이제 문제 확인해 볼게요. 1번은 기역에 대한 근거를 찾는 문제였대요. 그러니까 기역 주변을 읽고 문제 풀러오면 될 것 같고, 12번엔 이게 이제 종합 문제, 이게 적용 문제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그래프가 나왔죠. 그 안에 컴퓨터 모니터 안에 그래프 있잖아. 그래프는 반드시 뭐부터 본다? X축 값, Y축 값을 봐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거기에 항상 쳐놔야 돼. X축 값에 동그라미를 땅 쳐놓고, 뭐였냐면 여기가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문제 푸는 단서야. 그 다음에 Y축에도 땅 체크해야 합니다. Y축이 뭐였냐면 음압이었죠. 그죠? 아마 이걸 가지고 답을 푸는 건가 봐. 그 다음에 3번은 니은에 대한 거네. 그러니까 기역 주변 읽고 나서 1번 풀러 오면 되고, 니은 주변 읽고, 니은은 맨 끝에 있네? 이 3번을 풀고 마지막에 적용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전략은 짰네. 자,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단락 출발. 짧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눈여겨볼 건 과학기술 지문이죠. 요거 과학이고 기술 지문입니다. 과학이거나 기술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 과학기술 지문은 1단락에 첫 번째 단락에 어떻게 써? 중요 소재가 노출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중요 소재가 노출됩니다. 중요 소재가 노출될 거야. 중요 소재니까 이제 제재겠지, 그죠? 그럼 다음에 보면 어떻게 써? 뭐 청력 검사, 작은 따옴표 있네. 이거 귀의 소리에 대한 얘기구나, 나오겠죠? 그럼 이게 이제 중요 소재가 바로 뭐겠어? 제재지. 그러면 과학기술 문제는 이 제재의 중요 소재의 개념이나 원리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개념이나 원리를 설명할 겁니다. 즉, 얘는 지금 귀의 소리잖아. 작은 따옴표 딱 있는 게 그거네. 귀의 소리의 개념을 설명할 거고요. 그게 뭐냐? 원리를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모두가 과학자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지. 그러니까 글 자체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거야. 그러니까 개념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해서 이제 아마 예시 단락이 나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 이해했으니까 출제자는 여러분이 다 이해했는지를 묻고 싶겠지. 그러니까 요거를 합쳐서 적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적용해 보는 것이, 적용하는 게 문제로 출제될 거야. 그게 우리 패책에선 두 번째 문제로 출제된 거지. 그죠? 두 번째 문제. 오호, 그래. 그럼 첫 번째 단락에서 중요 소재, 개념, 제재가 나올 거니까 한번 찾아볼 건데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인 청력 검사는 요거 봐라. 요거 이렇게 체크해야겠죠? 일반적인 하면 이렇게 빗금을 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거 왜 저러냐면 늘 말씀드리죠. 수능은 차이가 드러나면 차이점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인 이렇게 나온다는 건 우리가 왜 이렇게 빗금을 치냐면 이 일반적이라는 걸 얘기한다는 건 일반적이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뒷글에서 어딘가에는 뭐가 나올 거야.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막 주구장창 나오다가 뭐가 나올까? 일반적이지 않은 게 나올 거야. 일반적이지 않은 게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게 딱 나타나는 순간 아하, 요 놈과 요 놈을 대조 표시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인 것과 일반적이지 않은 게 어딘가에 나올 거야.
아직 어디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빗금을 쳐서 눈에 띄게 해주는 거고요. 읽다 보면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저놈이.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일반적인 청력검사는 들려요 하는 거. 이 청력검사는 검사 받는 사람의 협조가 없다면, 가정이나 전제 협조가 없다면 이렇게 가정이나 전제 사항은 새로운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선후관계를 물어볼 때 쓴다고 그랬죠. 세 번째 거에 정리를 좀 하면, 자, 세 번째, 우리가 가정이나 전제하는 글은 우리가 이렇게 물결을 칠 거야. 왜 칠 거냐면 저게 출제 요소니까. 어떻게 출제돼요? 첫 번째는 새로운 정보를 줄 때 씁니다.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싶을 때 쓰기도 합니다. 만일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 이렇게. 근데 평가원, 즉 수능 출제기관에서 잘 내는 포인트는 뭐냐면 선후관계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선후관계로 먼저 해요. 그러니까 앞과 뒤, 그죠? 가정 전제가 있어야 그런 결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 가정 전제 앞에 제시한 거죠. 얘가 있어야 다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없다면 시행하기 힘들답니다. 그러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력 검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뒤에서 소리가 딱 나요. 어디서 나요? 이쪽이요. 이렇게 손 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소리가 딱 나면 이쪽이요. 손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도와주지 않으면 청력 검사 할 수 없구나. 오늘 알겠어. 이러한 문제니까 이러한 문제가 바로 뭐겠어? 이거 사람의 협조가 없으면 시행하기 힘들다는 거죠. 해결책이 있네? 해결책이 있는데 그게 귀의 소리인데 작은 따옴표가 있으니까 무조건 네모죠. 그죠? 왜냐면 핵심 제재일 거야. 중요 소재야. 그러면 이걸 알았어. 저게 귀의 소리가 핵심 제재니까 원리와 개념과 원리를 설명할 테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서 문제로 적용해서 내볼 겁니다. 해결책에 귀의 소리를 하는 기술이래요. 이 기술은 이건 귀의 소리를 활용하는 기술이겠죠? 1978년 데이브 캠프에 의해서 그러면 사람 이름 나오면 그냥 습관적으로 쳐달라고 그랬죠. 나중에 인문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학자와 학설이 연결이 바른 것은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동그라미를 땅 습관적으로 쳐요. 사람 이름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를 쳐놔. 습관적으로. 예쁘게 칠 것도 없고 동그라미가 있다는 건 학자 학설의 견해야. 학자와 학자의 견해. 자, 이에서 귀에서 소리가 방출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이거네.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면서 발달했군요. 어허, 알겠어. 그러니까 귀의 소리가 그 기술이 발달하는 건 뭐냐면 사실이 발견되면서래요. 무슨 사실이야? 여기 있네. 귀에서 소리를 방출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보통 귀로 소리를 듣는다 하잖아. 외부의 소리가 들으면 귀로 들어요. 이게 일반적인 얘기잖아. 근데 데이브 캠프는 뭐라고 했냐면 귀가 소리를 듣는데 귀에서 소리를 낸대요. 바깥으로 소리가 나간대요. 귀에서. 특이한 것이 있네. 그거 발견하면서 발달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단락은 기억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을 테니까 또 잘 읽어야겠다. 두 번째 단락 출발. 다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볼게요. 자, 특정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의식적인 행동은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라는 행동은 조용히 해봐. 귀 좀 기울여보게. 그런 행동은 생리학적으로 뇌의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세포 역할로 설명할 수 있대요. 그럼 그 행동은 이걸로 설명이 가네요. 청세포의 역할로 설명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는 건 청세포의 역할로 설명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달팽이관 안에 그 안에 청세포라는 놈이 있는데 그 청세포가 귀를 기울인다는 거에 어떤 역할을 해주나 봐. 포유동물의 청세포는 이 청세포 설명하네. 외부의 소리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죠. 그러면 기능과 역할이구나. 청세포의 기능이 뭐냐면 외부의 소리를 감지합니다. 이게 1번. 하면서 했으니까 뭐 또 있나 보죠. 그거 하면서 플러스 수축과 이완을 통해 자, 요거 평가원이 좋아하는 거였네. 다섯 번째인가?
자, A를 통해서 B 한다. 통해서가 생략돼도 좋고요. 없어도 좋고요. 통해서 있어도 좋고요. 생략돼도 좋고요. 자, 그러면 앞에가 뭐라고 했어? A가 이렇게 통해라는 것이 나오면 A가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그랬죠. A라는 수단이나 방법을 이용하면 뭐가 된다고요? B라는 결과가 생겨요. 이런 패턴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평가원에서는 어떤 걸 많이 쓸 거냐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얘는 주로 어떻게 할 거냐면 A라는 방법을 이용해야만 B라는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시험 문제 출제될 때 선후 관계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선이 뭔데? 요 A를 해야만 뭐가 되는 거야? B가 성립하죠. B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순서를 뒤바꾸면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가 될지 뻔하니까 아예 표시를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시했으면 좋겠냐면 얘로부터 출발해서 야우 이렇게 간다고 표시를 하자고요. 그죠? 그럼 얘 한번 해볼게요.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표시해야겠다. 수축과 이완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쫙 이렇게 화살표 넘겨야겠죠? 수축은 쪼그라드는 거, 이완은 쭉 펼치는 게 이완이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특정 음파 소리에 대한 민감도, 소리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킨대요. 이게 두 번째네. 그러면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는 건 뭐냐면 외부 소리가 와요. 그때 어떻게 써? 외부 소리 감지하는 역할, 감지해 청세포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 청세포가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면서 그 조그만 소리를 점점 증폭시키나 봐. 그러면 귀를 기울인다는 건 바로 뭐야? 이거네. 외부 소리를 감지하고 나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그 민감도를 더욱더 증폭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증폭시킨다는 건 내가 아직 1이라는 숫자만큼 들린 거야. 그럼 청세포가 외부 소리 1을 들어. 그래서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이거를 3, 4, 5로 크게 하나 봐요. 이 과정이 뭐냐면 1과 2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겠죠? 그때 귀의 소리가 발생합니다. 1과 2를 하면 귀의 소리가 드디어 발생하는구나. 이것이 여기죠. 귀의 소리죠.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내는 소리야. 내는 소리인데 굳이 이놈 봐라. 능동적으로 낸다라는데 썼죠? 굳이 없어도 되는 말을 썼다라는 건 그걸 문제화시키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놈은 문제화시켰네. 그러니까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낸다. 능동적이라는 말을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청세포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야 청세포야 소리 좀 내봐. 이게 아닌 거야. 청세포라는 놈이 귀 안에 있는데 그 청세포라는 놈이 지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냈대요.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능동적이라는 말을 썼네요. 굳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 청세포가 내는 소리로서 충분하죠. 집어넣었다라는 건 요걸로 문제화시키고 싶은 거야. 그 실제로 문제화 됐네요. 그러면 능동적으로 내는 이유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장을 하면 그 근거 이유를 설명할 거잖아. 그 뒤에 나옵니다. 과거에는 이거 또 나왔다. 과거에는 이것도 이렇게 빗금 쳐야 돼요. 아까 일반적으로 이런 말과 똑같아요. 과거에는 이 말을 한다라는 건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가 전제로 깔린 거잖아. 지금은 안 그런데 과거엔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것도 체크해야 돼. 아까처럼 마찬가지야. 여섯 번째. 과거에는 이렇게 썼다라는 것은 과거가 아닌 어딘가에는 어떻게 써? 과거가 아닌 현재겠죠. 현재는 이게 있겠지. 요거 나오는 순간 어떻게 했어? 이거 대조 표시해서 땅 체크해놔야 합니다. 그죠?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과거에는 귀의 소리를 외부 소리에 대한 달팽이관의 메아리로 여겼답니다. 작은 단편에서 잘 봐야겠네. 달팽이관의 메아리로 여겼습니다. 요거 추측할 수 있겠다. 귀로 소리가 들어왔어요. 귀가 이렇게 있어요. 귀가. 그래서 일로 데시벨 뺄게요. 0.1 데시벨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너무 작다. 한 10이라고 하자. 10만큼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리가 들어오면 띠 하면 띠 메아리가 울릴 거 아니냐? 귓바퀴에서. 그럴 수 있겠어요. 이게 과거야. 하지만 지금 뭐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려고 하냐면 기억.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낸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싶은 거야. 이유를. 하지만 주어진 외부 자극 소리로 발생하는 메아리보다 뭐뭐보다 나왔으니까 차이를 두고 싶은 거죠. 뭐와 차이를 둔 거야?
요 귀의 소리와 그 다음에 뭐야 메아리를 서로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개 비교하고 싶은 거죠. 귀의 소리와 메아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0이라는 숫자 10데시벨이 귀로 들어갔어. 그러면 메아리는 적어도 10보단 작을 거 아니냐. 그러면 얼마야? 메아리니까 뭐 8, 7, 6, 5, 4, 3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소리가 12가 되는 게 있대요. 그럼 말이 안 되죠. 메아리가 한 8 정도 되는데 한 9, 10 이렇게 넘어가. 이상하죠. 메아리는 아니잖아. 음압이 더 큰 경우가 있답니다. 그죠? 뭐 귀의 소리가 음압이 더 컸대요. 그렇기 때문에는 인과관계죠. 일곱 번째 A 때문에 B 하면 요게 나오는 순간 앞에가 원인이 깔리는 거고 뒤에가 결과가 따라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메아리라고 생각했는데 메아리보다 더 큰 놈이 있어. 그럼 메아리는 아닐 거 아니냐? 그게 원인이죠. 아니 메아리보다 음압이 더 큰 경우 요게 바로 원인이죠. 있어서 야 이건 메아리가 아니야. 결과는 이거야. 단순한 메아리로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이게 결과야. 야 10데시벨의 소리가 들어와서 메아리면 8, 7, 6, 5, 4, 3 해야 되는데 9라는 숫자가 그 9데시벨이 있는 거야.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써? 메아리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메아리가 아닌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겠죠. 다음 오른쪽 귀에만 뭐라고 또? 외부 소리를 자극했어. 그런데 왼쪽 귀에서도 발생한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면 능동적으로 내는 소리라는 근거와 이유를 두 개 들었군요. 찾아야겠다. 그게 시험 문제니까. 긍정적으로 이게 뭐냐? 첫 번째 이거. 단순한 메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거야. 메아리보다 음압이 높은 경우 이게 1번. 두 번째는 뭐야? 오른쪽에 아주 미세한 소리 자극을 했는데 왼쪽에서도 발생하더란 말이야. 이거죠. 왼쪽 귀에서도 발생한대요. 이게 두 번째죠. 결국 이 문제 능동적으로 작용한다는 건 첫 번째 메아리보다 큰 데시벨이 있더라. 두 번째 오른쪽 귀에 줬는데 왼쪽에서 나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청세포 스스로 내는 소리다. 이런 얘기네. 그거에 대한 문제가 바로 기억이었나 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세 번째 단락 밑에 그림이 있다는 건 읽어가면서 그 그림에다 표시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세 번째 단락 출발합니다. 세 번째 단락. 오케이. 자, 이러한 귀의 소리는 청세포에서 발생하여. 그렇죠. 청세포에서 발생했었죠. 그죠? 아까 청세포가 뭐 했냐면 외부 자극이 오면 청세포가 수축 이완하면서 그 소리를 증폭시켜서 듣는다고 그랬죠. 오케이. 기저막을 따라 나눈청으로 A에서 B까지. 이거 순서 차례네. 그러니까 어떻게 써? 이거 기저막을 따라 남원창으로 이렇게 표시해야겠죠? 근데 밑에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그림이 있을 때는 그림을 적극 이용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 뭐야? 이게 청세포에서 뭐 한다? 귀의 소리가 나는 거죠. 귀의 소리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어딨어? 기저막을 따라, 이렇게 따라 나원창으로 또 청소골을 가서 구막에서 웨이도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림을 활용을 하는 거야. 결국 읽어보니까 얘가 이렇게 가요. 이런 표시잖아. 그 그림에다 그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자, 뭐지? 자, 그래서 기저목을 따라 나원창으로 다시 어디로 와서 여기랑 청소골을 통해 구막과 웨이도로 전달되고 있죠. 이거 순서 차례죠. 그러니까 밑에 그림에다가 짠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죠. 혹시 순서 차례 물어보면 그림 표시대로 쫙 읽으면 되니까 그림이 나오면 그림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순서 차례네. 이 소리는
두 종류의 소리를 이용하여 귀의 소리는 두 종류의 외부 소리를 이용한대요. 두 종류의 외부 소리를 이용하여 요거를 이용하여 청세포를 자극한 후 어허 여기 다시 공식 나왔다. 몇 번인지 모르겠네. 여섯 번째로 내가 해볼게. 자 A 한 후 B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뭐뭐 한 후 B 나오면 잽싸게 뭘 체크해야 하냐면 이거 순서 차례 체크하라는 표시입니다. 순서 차례를 체크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면 끓일 때 물을 끓인 후 뭐 이렇게 하잖아. 순서 차례 문제가 나오는 거야. 뭐 오답이 뭐겠어? 스프를 넣고 뭐 끓여라 이거 있잖아. 오답이겠죠. 그런 걸 찾는 거야. 그러면 잽싸게 동그라미 1, 2 쳐야 돼. 순서 차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두 종류의 외부 소리를 이용하여 청세포 자극이 1 잽싸게 쳐야 합니다. 청세포를 자극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2가 뭐야? 측정할 수 있다. 2번입니다. 2번. 근데 조건이 있네요.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여기서 측정이 되나봐. 그러면 소리를 측정한 후 청세포 소리가 들렸다. 이 말 틀리겠죠? 순서 차례는 뭐야? 외부 소리가 와서 청세포를 자극한 뒤에 귀의 소리가 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청세포가 먼저야. 자극을 받고 귀의 소리가 나야 합니다. 소리 자극에는 여러 주파수가 섞인 복합음이 있나? 두 주파수만을 어이구야. 자, 읽으려고 했더니 공식이 나왔어요. 7. 자, 공식이 나오면 첫 번째, 간단한 계산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간단한 계산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혹은 두 번째, 비례 반비례를 물어본다고 그랬죠. 비례와 반비례를 물어본다고 그랬어. 그래서 공식은 어떻게 써?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여러분 보기 편한데 빨리 빼놔야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공식이 뭐였냐면 두 주파수인데 주파수가 어떻게 해서 두 개죠. F1, F2니까 주파수 두 개잖아. 근데 여기 있죠. 조건 있네. 반드시 F1이 F2보다 작아야 하나 봐요. 근데 밑에 보면 여기 또 공식 있죠.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냐? 이 F1 빼기 F2래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네. 자, F1과 F2는 조건이 있어요. F1이 작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작은 값에 곱하기 2 빼기 큰 값. 이때 최대값인가 봐. 간단하게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나 비례반비례를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빼놔야 합니다. 그러면 두 개네. 자, 복합음이나 그 다음에 조합음. 두 개구나. 그죠? 조합음을 이용한답니다. 전자는 얘죠. 이건 따로 분리해서 설명하네. 복합음과 조합음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네. 복합음은 그럼 뭔데? 정의가 여러 주파수가 섞인 게 복합음. 조합음은 두 주파수만 있는 걸 조합음이라고 하지. 전자니까 복합음이죠. 복합음은 귀의 소리는 4kHz 여기서 측정. 4kHz 이하의 주파수에게서 측정. 뭐가? 복합음이 4kHz 이하에서 측정. 그러니까 둘의 차이를 줘서 설명하니까 이런 문제가 틀린 거겠지? 조합음은 4kHz 이하에서 측정된다. 틀렸겠죠? 이건 어디? 복합음이 측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복합음은 개인마다 차이를 보인대.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니까 마치 우리 손금처럼 개인마다 다 다른 거야. 그 다음에 개인별로 일정한 패턴이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문 인식으로 집에 들어가거나 심지어 홍채 인식으로 집으로 들어가잖아.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귀의 소리로 집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사람이 오면 어떻게 써? 거기서 외부 자극 소리를 삐디릭 줍니다. 그럼 귀가 우리가 들을 거 아니야? 그럼 자동으로 어떻게 써? 이게 철수구나, 영이구나 판단해서 문을 열어주고 하는 시대도 올 겁니다. 후자는 조합음이죠. 귀의 소리를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여러 주파수 대역에 측정하는데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된답니다. 뭐가? 조합음이. 그래서 최대값은 어디야? 요때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눈여겨봐야겠죠. 요때 가장 큰 값을 갖는답니다. 자, 좋아.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가네. 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일반적인 청력 검사는 했었잖아. 아직 그 대조적인 짝이 안 나왔네. 2단락 남았습니다. 자, 4번째 단락, 5번째 단락 읽고 문제 도전. 짧으니까 2개를 다 읽고 문제 도전. 가장 많이 틀린 60% 이상 틀린 건 2번째 문제가 60% 이상 틀렸습니다.
어디 네 번째 달라 한번 볼게요. 자, 보자. 자, 청세포는요 작업장의 소음과 같은 했죠. 같은 거고 작업장의 소음이 바로 뭐냐면 특정 주파수죠. 그러니까 삐 똑같은 소리가 계속 나는 거 있죠. 그거나 약물 등에 반복 노출된다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아하,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는 건 귀에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똑같은 특정 주파수가 반복되면 삐 소리가 계속 반복되면 청세포가 손상될 수 있대. 또 약 먹을 경우랑. 그래서 청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한다면 뭐한다? 청력 손실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면 청세포 잘 관리해야겠다, 야. 그러면서 청력 손실이 일어났다는 건 귀의 소리가 감소하는 겁니다. 잘 듣지 못한다는 건 귀의 소리가 감소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청세포 손상이 진행되었어요. 30dB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발생한다면 귀의 소리가 사라지네. 그럼 귀의 소리가 사라진다는 건 들을 수 없는 거구나. 아이고야. 자, 마지막 달랑. 그래서 귀의 소리는 조용한 환경에서 마이크로폰을 웨이도에 장착한대요. 그러니까 얘를 웨이도에 장착한대. 웨이도가 어디였었냐면 여기 그림 있다. 여기다 표시하면 되겠죠? 웨이도니까 여기다 장치하는 거구나. 요렇게. 그죠? 이렇게. 자, 장착하여 측정한답니다. 측정. 그래서 귀의 소리 측정 기술을 활용한다면 또 시험 문제 나왔네, 저거. 검사 받는 사람의 협조 없이 이거 받았다. 사람의 협조 없이랍니다. 맨 첫 번째 단락에 일반적인 청력 검사는 주위 사람의 협조가 없다면 안 된다는 거잖아. 찾았다. 맨 첫 번째 단락에 일반적인 청력 검사와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네. 귀의 소리 측정 기술. 이게 차이점이었네. 1단락에 있었던 일반적인 청력 검사와 대조수의 쌍은 여기 있었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도움이 없어도 되네요. 그래도 어떻게 한다? 측정할 수 있답니다. 이 기술은요, 이 기술은 귀의 소리 측정 기술이겠죠? 몇몇 국가에서 신생아의 청력 이상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이니까 A 위한 B면 앞에가 목적이죠. 요 앞쪽이 목적입니다. 뭐냐? 신생아의 청력 이상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뭐야? 이용한답니다. 방법 귀의 소리 측정 기술을 사용한대요. 신생아한테 물어볼 수 없을 거 아니냐. 뒤에서 소리가 나는데 야 신생아야 오른쪽에서 들리냐 왼쪽에서 들리냐 하면 신생아가 응애 오른쪽 이렇게 합니까? 못하잖아. 그러니까 귀의 소리로 할 수 있대요. 알겠어? 자, 문제 갑니다. 자, 기억과 같이 할 수 있는 이유는 기억이 뭐지?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내는 거래요. 기억이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낸대요. 그래서 포인트가 어디였냐면 능동적에다 포인트를 줬었죠. 그래서 그 밑에 답을 두 개를 줬죠. 첫 번째는 뭐냐면 메아리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메아리보다 음압이 높은 경우가 있더라. 두 번째, 오른쪽에 자극했는데 왼쪽에도 들리더라. 이런 걸 봤을 때 청세포가 스스로 내는 소리다. 능동적으로 내는 소리다. 이런 얘기지. 1번, 외부 소리 자극을 가하면 귀에서 소리가 측정되는 건 맞는 말인데 이 능동적으로 내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맞는 말이긴 한데 자, 한쪽 귀에 외부 소리 자극을 가했을 때 반대쪽 귀에도 된답니다. 찾았네? 바로 2번이었네. 그 다음에 3번도 귀죠. 따라 나넌창으로 이거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능동적으로 내는 소리인지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맞는 말, 이것도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문제는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냈다라는 데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틀렸다. 2번이 정답. 자, 26번입니다. 자, 두 주파수의 조화음을 이용해요. 첫 번째 단서 조화음이군요. 주파수, 외부 자극을 할 수 있는 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섞인 복합음, 딸랑 두 개만 있는 조합음이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 그럼 조합음에 해당되는 게 아까 공식을 이용해야겠다. 조합음이었는데 두 종류였죠. 그래서 F1과 F2 두 소리가 있는데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조건은 F2가 크다란 전제하에
그 다음에 가장 큰 경우가 있어. 가장 큰 경우. 앞에 작은 소리에 2를 곱하고 뒷소리를 뺐을 때 최대값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아, 요거 값인가 봐. 그 다음에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이거 체크해야겠죠? X축 주파수, 오른쪽 음압입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돼. 이렇게 있으면 X축, Y축 착용해서 여기가 주파수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와서 주파수가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아, F1이 F2가 F1보다 크네. 세네. 3.7이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음압이라고 했습니다. 음압. 이렇게 체크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정보 다 찾았어요. 자, 다음.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귀의 소리는 F1. 여기가 지금 F1. 여기가 F2 이렇게 나왔었죠. 귀의 소리는 어디있지? 그 앞에 여기에 귀의 소리죠. 귀의 소리 이렇게 있잖아. 그런데 귀의 소리는 이 두 자극보다 빨리 감지? 그러면 그래프를 읽으면 저 말이 성립하려면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이어야 되지. 이게 시간이어야 저게 맞는 말이잖아. 그죠? 근데 얘는 주파수잖아. 귀의 소리는 F1보다 작고요. F1은 F2보다 작아요. 이런 표시잖아. X축이 이거니까. 그럼 이거 틀린 말이죠. 그럼 요거 틀렸네. 자, 평가원은 다시 한번 그래프가 나오면 이런 식입니다. X축, Y축을 값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야. 대부분의 문제가. 그러니까 그래프 나오는 순간 X축, Y축을 체크해달라고요. 그럼 의외로 답이 다 풀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말이 성립하려면 그래프는 X축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시간이 아니라 주파수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 웨이도가 막히면 귀의 소리 측정이 어렵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마이크로폰을 웨이도에 장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가 막히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오답은 3번이 많았어요. 마이크로폰을 통해 감지되는 소리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했어? 과거에는 요 두 개로 있었죠. 과거에는 이 두 개겠죠. 자극 소리가 들을 테고 우리 귓바퀴에서 메아리가 울린다고 생각한 게 과거 얘기야.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메아리보다 음압이 큰 경우가 있고 오른쪽에만 줬는데 왼쪽에도 줬다고 그랬잖아. 왼쪽에도 생긴다고 했잖아.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써? 아, 아니야. 요거죠. 요렇게죠. 요렇게가 바로 현재이죠. 현재는 자극 소리도 있고 메아리 소리도 일부 있겠지. 하지만 스스로 내는 귀의 소리가 있더라. 여기까지.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과거. 세 개가 현재. 그 다음에 F1이 3.2, F2가 3.7이랍니다.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짧은 놈 F 3.2죠. 3.2. 그 다음에 3.7을 하면 얼마? 2.7이 나오잖아. 딱 맞아떨어지죠. 아닌 거 찾아야 되잖아. 그 다음 스피커를 통해서 두 주파수의 소리 자극을 가하고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감지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했죠. 오케이. 그러면 했고, 자, 마지막 문제. 니은을 활용한답니다. 니은이 뭐냐면 귀의 소리 측정 기술이군요. 귀의 소리 측정 기술이죠. 그러면 이거야. 맨 첫 번째 단락의 일반적인 청력 검사는 이거하고 귀의 소리 측정 기술이 차이점이 생겼죠.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럼 도움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 G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 야, 쥐새끼야. 소리 어디서 들려? 찍찍, 오른쪽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도움을 안 받아도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일부러 안 들리는 척 하는 사람이 있대요. 저 사람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지 않아도 측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귀의 소리는 개인마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식별하는 기계가 될 수 있죠. 구분할 수 있죠. 소음성 난청이 있는 사람 잘 안 들려요. 청세포 손상 여부 그렇죠. 30dB 이하인지 아닌지 아까 확인하라고 했잖아. 있어요. 그럼 정답은 5번이네. 자, 5번은 청세포가 파괴되어 이미 틀렸습니다. 청세포가 파괴되면 귀의 소리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면 귀의 소리는 청세포가 만들어내는 소리잖아. 청세포가 파괴되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인공 달팽이관을 만들어도 그 안에 청세포가 없으니까 나지 않죠. 우리가 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귓바퀴만 한다고 뭐가 돼? 그 안에 청세포가 없는데
청세포가 없으면 귀의 소리가 없죠. 귀의 소리가 없으면 귀의 소리 측정 기술을 쓸 수가 없겠지. 정답은 5번이었다. 간단하구나. 자, 오케이.